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 그리고 2026 월드컵에서 3회 연속 결승행을 꿈꾸는 아트사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재능을 보유한 나라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1년간의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마이크 메냥입니다. 위고 요리스의 국대 은퇴 이후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메냥은 안정감 있는 리딩과 수비진과의 소통 능력까지 탁월한 골리로 프랑스 수호신으로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AC 밀란의 수문장이기도 한 그는 191cm 장신의 골키퍼로 선방, 반응 속도, 발밑까지 리그 정상급 키퍼로 평가받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가을쯤 입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 명단에 제외되어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후부터 메냥은 데시안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프랑스의 새로운 넘버원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로 2024에서 주전으로 활약했고 메냥은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냥은 2026 월드컵에서 역시 프랑스 대표팀의 부동의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메냥의 경쟁자로 릴의 슈발리에, 웨스트햄의 아레올라가 있지만 당분간 메냥의 시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부상만 없다면 프랑스 골문은 그의 차지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프랑스 왼쪽 풀백을 상징하는 테오는 놀라운 스피드를 내세운 공격 가담 능력은 유럽 최고 레벨로 평가받습니다. AC 밀란에서의 활약상은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AC 밀란에서 5년 동안 4번이나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를 모두 돌파했을 정도로 꾸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2021년 첫 프랑스 대표팀에 데뷔한 이래 2021년 프랑스의 네이션스 리그 우승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그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형인 리카가 본선 첫 경기부터 부상을 당해 테오가 대회 내내 주전 레프트백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리카디니와 함께 번갈아가며 왼쪽 수비를 책임졌던 테오는 2026 월드컵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프랑스 왼쪽을 맡을 것입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쥘 쿤데입니다. 세비야 시절 센터백을 맡기도 했던 쿤데는 바르셀로나에선 주로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되며 멀티 포지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발밑 기술이 뛰어나고 정확한 패스를 뿌리는 빌드업까지 쿤데는 프랑스와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환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부터 프랑스 대표팀에 발탁된 그는 초기엔 센터백으로 기용되었다가 데시안 감독은 그를 월드컵에서 우측 풀백으로 기용하면서 그의 포지션은 우측 풀백으로 고정되었습니다. 2024년엔 아예 라이트백이 더 자연스러운 옷이 되었고 클럽과 국대 모두 풀백으로 뛴 그는 올 시즌 더욱 공격력이 무르익으면서 라리가 대표 라이트백이 되었습니다. 우측 윙어와의 호흡이 좋고 크로스 돌파가 한 단계 더 향상되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첫 번째 중앙 수비수에는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살리바는 주전이었던 코나테를 벤치로 밀어내고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코나테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했지만 아스날의 살리바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벨 센터백이 되면서 데시안 감독의 선택을 받게 되었고 유로 2024에서 살리바는 프랑스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습니다. 어느새 프랑스 대표팀 수비의 미래가 될 만큼 빠른 성장을 보이는 그는 아스날에서 역시 살리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스날의 실점률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뛰어난 위치 선정, 빠른 발, 그리고 공중볼 경합 능력, 여기에 190cm의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민첩성까지 2001년생인 그는 촘촘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중앙 수비 자리를 드디어 꿰찼고 유로 2024 주전으로 도약하며 데시안 감독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다요 우파메카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과 유로 2024까지 굵직한 메이저 대회를 경험한 우파메카노는 라파엘 바란과 함께 주전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며 프랑스의 월드컵 준우승에 기여했고 유로에선 살리바와 함께 6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주전 센터백 듀오로 활약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프랑스 대표팀의 핵심 센터백 자원 중 한 명인 우파메카노지만 프랑스에는 뛰어난 센터백들이 즐비하고 우파메카노 자신이 때때로 큰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부상이 있는 편이라 언제든 코나테, 파바르 등 다른 선수들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릴 수 있죠. 우파메카노는 뛰어난 피지컬, 강한 압박, 전진성, 탑급의 수비 능력이란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불안정성과 기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오렐리엥 추아메니입니다.
2021년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통해서 빠르게 프랑스 중원의 주전으로 성장한 슈아메니는 2022 월드컵에서 대회 직전 은골로 캉테와 폴 포그바가 대표팀서 이탈하며 생긴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라비오와 함께 중원을 구성해 7경기 중 6경기에 선발 출전, 8강 잉글랜드전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하며 프랑스의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은 프랑스 자원 중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수비형 미드필더 역을 자처한 슈아메니 덕분에 중원의 안정감이 더해졌고 2026 월드컵 역시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아드리앙 라비오입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꾸준히 거친 프랑스 재능이지만 데시안 감독에 의해 2018 러시아 월드컵 엔트리에서 탈락하면서 크게 상심한 나머지 대표팀의 불만을 크게 드러낸 뒤 국대와 영영 인연이 없어질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2022 월드컵에 발탁되면서 27살에 첫 국대 데뷔골을 넣게 됩니다. 캉테 포그바가 빠진 프랑스 중원에서 슈아메니와 함께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활동량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죠. 시간이 흘러 유로 2024 역시 6경기 중 5경기에 나서 여전히 중원의 중요한 옵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때만큼 절대적 주전 입지는 아니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서 만 31세가 되는 라비오는 풍부한 경험, 뛰어난 신체 조건과 활동량, 전술 이해도로 데시안 감독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2026 월드컵 역시 스쿼드에 포함될 것입니다. 주로 3미들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 또는 투미들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는 공수 연결고리지만 카마빈과 자이르 에메리 등 젊고 역동적인 미드필더들의 등장으로 곧 그 바통을 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마이클 올리세입니다.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10년이 넘도록 앙투안 그리즈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그리즈만이 33살을 마지막으로 프랑스 국대를 은퇴함에 따라서 이 중요한 2선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들어갈 새로운 얼굴 혹은 대표팀의 전술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그동안 미넨에서 우측 윙어로 출전을 했던 올리세가 대표팀에서 공미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네이션스 리그 8강에서 올리세는 2선 공미로 나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미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102번의 터치로 공격진 중 가장 많은 볼을 만지며 5번의 기회 창출로 새로운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미넨 클럽 역시 무시알라 케인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3인방으로 첫 시즌임에도 시즌 공격 포인트 30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세와 뛰어난 재능을 고려할 때 프랑스 대표팀은 그의 왼발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창의성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윙어가 주 포지션이지만 음바페, 덴벨레, 코망 등 경쟁자가 많아 그의 역할은 팀 전술 및 경쟁자들의 품에 따라 유동적일 것입니다. 왼쪽 윙어에는 브래들리 바르콜라입니다. 2023-2024 시즌 파리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유로 2024 직전인 2024년 6월 5일 룩셈부르크와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곧바로 유로 2024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던 바르콜라. 본선에선 주전보다 경험을 쌓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로 이후 네이션스 리그 등에서 꾸준히 대표팀에 소집되어 출전 기회를 늘렸고 2024년 가을 A매치 데뷔골을 포함해 2골을 기록, 대표팀 입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원래 프랑스의 왼쪽 공격수 자리에 음바페가 있었지만 전술 유동성에 따라 프랑스 원톱 자리로 옮겨가면서 레프트 윙 자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덴벨레도 왼쪽이 가능하고 2005년생의 어린 대질의 2회까지 새로운 재능들이 넘쳤죠. 폭발적인 스피드로 돌파하는 바르콜라는 전 시즌보다 더욱 득점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비 가담과 좌우 윙이 모두 가능한 멀티성까지 장착해 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먹튀에서 2025년 파리의 에이스를 넘어 발롱도르까지 넘보는 폼을 보여주고 있는 덴벨레는 20살 때부터 천재적 재능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우승을 함께한 윙어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지 못해 유로 2020에서 실망적이었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다시 폼을 끌어올려 프랑스의 결승행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유의 드리블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여는 역할을 냈고 유로 2024 역시 준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음바페가 파리를 떠나면서 파리의 에이스가 된 덴벨레는 지금까지 프로에 데뷔한 이래 가장 많은 득점 레이스를 기록 중이고 벌써 시즌 30골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대에선 이 정도의 득점이 안 나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 돌파를 가졌기 때문에 2026 월드컵 프랑스 대표팀에서 중요한 공격 옵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원톱 공격수에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만 18세 어린 나이에 프랑스 대표팀에 데뷔한 음바페는 곧바로 대표팀 주축 멤버로 올라서 2018 월드컵 4골이나 터뜨리며 프랑스의 월드컵 두 번째 우승을 주도했습니다. 유로 2020에서 부진했지만 2022 월드컵에서 메시와 정상 결전을 통해 차세대 축구 황제의 이미지를 구축한 음바페는 유로 2024에서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며 부상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서 음바페는 만 27세로 축구 선수 최고 절정기에 올라설 것으로 보이며 이변이 없는 한 프랑스 대표팀의 핵심 에이스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2018 월드컵, 2022 월드컵 결승 무대를 모두 밟은 선수로 2020 월드컵에선 윙어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프랑스 공격의 최종 해결사이자 가장 중요한 득점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음바페는 프랑스의 대체 불가의 자원으로 경쟁자는 없지만 마르코스 튀랑, 콜로 모아니 등 유사시의 공격수들이 그를 백업할 것입니다. 음바페의 존재만으로 프랑스는 2026 월드컵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음바페는 리그 11경기에서 13골 2도움, 챔스 8강 진출 등으로 발롱도르에 접근 중이고 1년 뒤 월드컵을 통해 역대급 선수로 도약할 야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